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마주하는 두 정상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여야는 공천 헌금 사태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도 두 분과 이야기할 텐데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전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거든요. 거기서 병란도 정신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 또 평화와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 병란도 정신 강조를 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 보죠.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의 병란도는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송나라와의 해상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항구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의 이름처럼 병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양국의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창이었습니다. 고려는 이곳을 통해 인삼과 먹, 그리고 고려지를 송나라에 수출했고, 송나라는 고려의 서적과 도자기, 차를 전하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고려의 종인 고려지는 송나라에서 천하제일이라 불릴 만큼 그 품질을 인정받았고, 송나라의 문인들은 중요한 서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때 이 고려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고려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당대의 핵심 소재이자 전략 교역 품목이었습니다. 고려지 위에 필사되고 인쇄된 다양한 문헌들과 불교 경전은 다시 고려로 전달되어 학문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고려와 송나라는 교육과 지식의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나아가 평화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병란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넘어 기술과 가치, 문화와 신뢰가 함께 흐르는 협력,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연결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협력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고, 사실 이렇게 1월 달에 해외 정상을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 오늘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 그 의제들에 대해서 먼저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강 부대변인께서 뭐 기대하시는 바나 이런 이야기 좀 나올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일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살짝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10여 개 있으십니까?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4대 그룹 총수 외에 20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했던 중국 측 인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과기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차관보가 나와서 사실 홀대 아닌 것이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수석 차관이 나왔긴 했지만 어쨌든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측에서 상당히 조금 고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문에 대해서 의미를 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사실 과기부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 간의 이제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조금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새해 첫 방문은 우방 국가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따진다면 뭐 러시아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같은 진영 내에 있는 국가의 이제 원수들이 방문을 하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중국 측에서 더 먼저 와라 해서 이제 첫 번째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현재 이 양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대만은 이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또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일본은 또 만약에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고립된 어떤 위기 의식에서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와 입장이 지금 현재 중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이런 정상들의 만남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또 경제적인 어떤 많은 성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들, 상황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뭐 북핵 문제라든지 한알령, 뭐 서해 구조물 이런 현안들 실질적으로 대화가 오갈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국빈 방문이고 이게 지난 경주 에이펙 이후에 2달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만남이죠. 정상 간의 만남. 두 달 만에 만남인데 사실은 2달 만에 이 만남을 다시 할 만큼 뭐 급박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양국 입장에서는 좀 그럴 만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 중국 측에서 먼저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양국이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둘이 다뤄야 될 만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양국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국가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문제일 거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일 그렇겠죠. 텐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조금 더 유화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레버리지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상대인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양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일본하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변국인 대한민국이 중립지대에 서 있게 네. 원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현재 입장이어서 양측의 이해는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올 4월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미중 정상회담 앞에 지금 이 공급망 전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을 충분히 공통의 이익들을 발굴해내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갈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강선우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좀 연루됐다고 볼 수 있죠. 공천 헌금 이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관련된 발언들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클린 선거 암행 어사단을 발족합니다. 선거 때 최악의 결정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는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뭉갰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여야 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징계를 즉시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부대변인 계시니까요. 당내 상황이나 입장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예. 뭐 당내에 좀 분란이나 어떤 논란이나 의혹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당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게 어차피 형사적인 처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련된 이런 논란과 의혹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뭐 우리끼리 징계하고 예. 우리끼리 뭐 탈당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 당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당신이 뭐 유죄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몇 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는 나중에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예.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가려질 일이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난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 당에도 또 법률가가 있기 때문에 뭐 출당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린 부분에 있어서 더 실망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선에서 우리가 또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누가 되든지라도 성역 없이 최대한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특검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어떤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는 표현들을 좀 쓰더라고요. 어떤 예.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제죠 정승래 예.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공천위원회에 부위원장과 그리고 공천위원 한 분 그리고 자격이 안 돼서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소문이 돌던 분이 당의 원칙을 거스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당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건 다주택자라는 그 이유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 중에 한 분은 제일 힘이 좋다는 집권 여당의 첫 번째 해에 1년차 원내대표가 됐고요. 또 한 분은 온갖 갑질 논란에도 당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람은 동지다. 동지는 비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다라고 하면서 쉴드를 쳐주던 그 여가부 장관 지명자였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분 사이에 살려주세요. 저는 1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국장이 그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정당의 너무 주요 인사들이 함께 연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억을 주고 단수 공천을 받는 것이 개인의 일탈이라면 거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내에 이러한 문제들을 전수조사 없이 그냥 개인의 일탈입니다라고 끊어내는 것 예. 이것이야말로 저는 그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필 부대변인의 입장을 조금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김병기 전 예. 원내대표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내용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본인의 의견이지만 어쨌든 다른 의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공간위원회에 불참을 했잖아요. 그거를 강선우 의원이 부탁했던 그 김경 시의원의 어떤 공천을 위해서 모른 척한 거 아니냐, 암묵적으로 뭐 침묵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참을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화 녹취록에서 강선우 의원이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는 강선우 본인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김경 의원을 살려달라라고 본인은 이해했다.
있다라고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떳떳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탈당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조금 강제력을 가진 수사권을 통해야지만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개인의 일탈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개인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런 어떤 개인이 뭐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불법한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예.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도 이걸 좀 제도적으로 예방할 예.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병기 의원의 그런 인터뷰적인 내용들 저희가 또 화면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내대표직 사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나온 것이고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탈당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수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하진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먼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현재의 사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수사 방패막이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내는 뭐 거의 최후의 통첩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내가 나가면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된다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이 당에 남아서 당의 엄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전 내용으로 받아들였고요. 앞서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사실과 다르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저희가 아니라 예. 민주당 인사들에게 그대로 들려드린다면 얼마나 동의를 할 수 있으실지. 왜냐하면 그 녹취가 나왔을 때 뭐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방송을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1.1에게 오해가 없을 만큼의 분석을 다 맞춰놓은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그것들은 오해입니다. 저는 김경 시의원을 살려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민주당과 김병기 의원을 좀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도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강하게 징계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제명당해도 탈당은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배치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에 남아 있는다고 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뭐 민주당원이라고 민주당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방어가 되고 이게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으로서도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윤리감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당 지도부의 판단이 서면 그때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뭐 제명당하기 전에 내가 내 발로 나가진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으로서는 결단을 내리는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서는 빨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빨리 본인의 억울한 면이 있다면 억울한 거는 억울한 대로 밝히고 또 사실인 부분이 있다면 또 사실 그대로는 또 밝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악재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의 비호를 받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으셨고 그러기 지금 당 차원에서 좀 어렵다라는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전 의원이 일종의 폭로를 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 공천원금 의혹 받았다 이걸 추가 폭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탄원서를 당시 당대표실에 전달을 했고 이거
전달한 거 맞다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뭐 과거에도 이제 당대표 예. 비서실에서 제가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실에는 뭐 탄원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이메일 접수. 그다음 두 번째가 우편 접수. 예. 세 번째가 직접 방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였었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이분들이 뭐 이메일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먼저 했다가 뭐 안 돼서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도에는 2번 만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3번째 만났을 때 전달했다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보통의 뭐 탄원서를 하루에 몇 명 뭐 가져오는데 예. 탄원서를 가져오신 분마다 당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결국에는 탄원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뭐 허무맹랑한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필터링을 하고 뭔가 구체적이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뭔가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건 시스템적으로 윤리감찰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윤리감찰단에서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연 그 당 대표실의 구성원이 아닌 국회의원 이재명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예. 이거를 받아서 본인이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줬을까? 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세상에 뭐 어떤 불가능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 민주당은 계속해서 과거부터 국민의힘이 사람만을 공격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이제는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공세 연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희동 전 의원 의견까지 듣고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예.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은 계속 개인의 일탈이라고 문제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지내고 있지만 당대표인 동시에 국회의원이었고 그 국회의원에 저도 보좌진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당대표의 보좌관으로서 이 현역 의원으로부터 이 민원을 접수를 했고 이것을 처리했는지를 수차례 확인을 받은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개인의 공격,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은 정말 시스템이 붕괴돼도 오래전에 붕괴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이 사안을 해명하는 데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암행어사단을 만든다 뭐 이런 말장난으로 자꾸 이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저는 좀 더 맞서서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문제인지 더 나아가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라면 그 논의를 좀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차제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국민들께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해운 기획예선처장관 후보자 관련된 의혹도 연일 나오고 있어요. 뭐 보좌관 생활 해보셨다고 하니까 보좌관 갑질 이런 것들 그 기사들 좀 보시면서 뭐 그것뿐 아니라 지금은 그 남성 구의원 성적인 발언한 그거 뭐 규명 활동 이런 것까지 논란되던데요.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운 후보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계속 줄곧 대통령실에서는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근데 청문회까지 보자고 하셨는데 아직 청문회 일정이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가는 게 청문회까지 끝까지 가는 게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거의 일일 의혹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일일 뭐 2, 3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매일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바로 뭐 의견. 저도 보좌진 생활 뭐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예. 할 만큼 했는데 사실 그 과거에 이해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할 때 그리고 뭐 저도 한 18대 국회 정도에 제가 들어왔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뭐 보좌 직원들에게 뭐 일명 샤우팅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
손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몇 명이나 자유로울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분위기가 사실- 그 당시 좀 그랬다라는 거죠. 아니 뭐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예. 사실 뭐 직장 상사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목격한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아니 또 국민의힘 정치인 한 분도 이혜은 후보자가 보좌 직원에게 샤우팅하는 거 본인도 봤다고 근데 하잖아요. 막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사실 우리 유희동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양당의 문제고 그동안 많이 없어졌다고 근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양당이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본인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받은 사람 그러면 그 본인들의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물론 그 검증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과 있어가지고는 또 본인이 어쨌든 피해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거절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 외에도 나머지가 또 의혹이 있다고 하면 청문회라는 것이 원래 뭐 정책적인 능력도 검증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해가 있다면은 또 논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자리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가서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어떤 평가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명 철회 혹은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받을는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도 정책위 의장 사퇴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글쎄 제가 뭐 예. 그 여러 방면으로 그 좀 왜 알아보셨습니까? 그랬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예. 시도를 했는데 지금 연락이 다 닿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뭐 자세히 묻지는 못했고 지금 그 알림 문자를 통해서 입장 낸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처음 출발할 때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려고 들어갔고 곧 조만간 장동혁 대표가 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하니 예. 여기까지가 당신의 몫인 것 같다. 소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신이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큰 변화의 틀에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자리를 조금 비켜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며칠 지나봐야 진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야 뭐 이제 예.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김도읍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윤 어게인의 어떤 성향이 묻어가지고 본인의 지방선거 출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내부 갈등이 아니야라는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또 뭐 부산시장 출마 여부와 관계가 없어 뭐 이런 말들 또 그 전에 본인이 비상겸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하셨어요.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방선거와 관련됐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인요한 그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아쉬웠던 점은 뭐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좀 국민의힘 분들은 이렇게 직을 던지거나 좀 어떤 결단을 할 때 좀 더 메시지를 분명하게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추측만 하게 만드니까 이게 힘이 실리지가 않고 본인이 어렵게 결단을 해서 내린 이 직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의 전면적인 어떤 쇄신과 혁신으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저도 되게 열심히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 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신임 윤리위원 7명 선출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7명이 의결해서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장 후보도 정할 방침입니다. 뭐 당원 게시판 사태 뭐 이런 거 같이 얘기해서 언론들 참 많이 이런 얘기들 같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조속히 이 문제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당의 윤리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조속히 매듭을 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불씨를 당 내홍에 또 다른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좀 지혜를 모아서 이것들이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이나 많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매듭이 어떤 방향성으로 지어질 것이냐, 특히나 걸림돌 제거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상대당이긴 하지만 의견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당무감사위를 발족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꺼냈을 때 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절차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좀 순진하게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기회에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가지고는 본인도 매듭을 지어야지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상대 진영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이고 또 나중에 보면 지금 비 맞고 있는 게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는 축출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드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오랜 시간 나눠봤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